무한 반복 작업을 거쳐 완성되는 발효식품 치즈. 하루 평균 40만 리터의 원유에서 4톤의 귀한 보물을 캐내는 황금의 손이 있습니다. 봄 산란기를 맞아 어획량이 급증하는 홍어잡이 현장.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 흑산도 홍어를 찾아 나섭니다. 발효시켜야 제맛 나는 전라도 홍어의 깊은 맛의 비밀. 톡 쏘는 매력에 빠져 묵묵히 발효의 맛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돼지 뒷다리가 스페인식 발효햄 하모니 되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만 맛볼 수 있는 발효의 맛. 그 특별한 맛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 공장. 하얀 빛깔의 덩어리들을 일일이 손으로 모으고 다듬는 작업자들. 과연 어떤 발효식품을 만드는 곳일까요? 이 안에서 이제 자연 치즈를 만드는 곳인데 모짜렐라 치즈도 생산을 하고 구워 먹는 치즈도 생산을 하고 찢어 먹는 스트링 치즈도 생산을 하는 곳이에요. 엄청난 규모의 가공시설에서는 한 달 평균 약 30톤에서 35톤의 치즈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엄청난 양의 원유가 공급되는데요. 하루에 어느 정도나 만들어요? 하루에 8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게. 하루 1리터짜리 우유 약 8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치즈로 가공될 경우 그 양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 생산량은 약 8톤에 이릅니다. 자르고 뒤집기를 수십 번, 몽글몽글한 작은 알갱이들이 치즈로 완성되기까지 엄청난 수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치즈를 이렇게 스트레칭하는데 그런 데 신장성이 올리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람들이 저렇게 묻혀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묻혀주고 있어요. 이 과정은 치즈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작업입니다. 이 하나에 만씩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또 만 더 해야 돼요. 그날 오후 공장 안으로 우유를 실은 여러 대의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섭니다. 묵직한 무게만큼이나 꽤 많은 양이 실려 있을 듯한데요. 이게 바로 목장에서 갓 짜낸 순수 원유입니다. 9,000소 갖고 14,000 갖고 14,000리터예요? 예. 목장에서 1차 세균 검사를 거쳐 공급되지만 가공 탱크로 이송되기 전 한 번 더 세균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가공 탱크로 이동될 수가 있는데요. 원유는 적정 온도에서 살균 후 섭씨 5도에서 저장됩니다. 때문에 치즈 생산량에 따라 필요한 양만큼 제조 탱크로 언제든 이송이 가능합니다. 원유가 들어온 양이 하루에 50만에서 60만 리터 들어오고요. 치즈로 생산하는 양이 4만에서 6만 리터 정도 됩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치즈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꽤 이른 시간인데도 불이 후원히 밝혀져 있는 공장 안. 쉴 새 없이 오가며 기계들을 살피는 야간 작업자가 눈에 띕니다. 야간자가 좀 치즈 제조를 좀 잘 해줘야 주간에
이제 생산할 때 조금 더 좀 괜찮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주로 보통 합니다. 야간 작업자의 주 업무는 원유를 1차 발효시키는 과정인데요. 원유가 10,000리터 갖고 있는 등이거든요. 그 10,000리터 중에 한 1,000kg 정도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치즈가요? 예, 치즈가. 10,000리터의 원유가 가득 채워질 때쯤 작업복을 단단히 갖추어 입습니다. 알코올 소독도 빼놓지 않는데요. 치즈는 특히 이 세균 같은 데 민감해서 어디 손을 대고 또 딴 데 손을 대면 기본적으로 소독을 해주게 작업이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치즈 제조 과정에서 1차 발효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유산균과 구연산을 첨가해 우유의 단백질과 부산물을 분리시킵니다. 여기에 좀 더 빠르게 단백질이 응고될 수 있도록 특별한 첨가물을 넣어주는데요. 렛넷이라고 하는 건데요. 소의 위장에서 추출한 효소입니다. 원유의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응고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유가 순식간에 작은 덩어리 형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발효되기까지 잠깐의 기다림이 필요한데요. 작업자의 시선이 벽에 걸린 시계에서 점처럼 떠나질 않습니다. 원유가 저 매길땡으로 넘어간 그 순간부터는 이제 한시도 시간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타이밍을 많이 놓쳤을 경우에는 10,000리터를 다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각종 첨가물을 넣은 지 약 30분. 우유의 단백질 성분이 응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덩어리들을 커드라고 합니다. 조직이 이제 점점 커팅을 해가면서 점점 조그매지거든요. 크기를 한 3에서 4cm 정도까지 잘라주시고 온도를 올려주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자 치즈가 되는 거예요. 피자 치즈의 전 단계가 되는 거예요. 제조 탱크 안의 교반기가 회전하면서 커드와 나머지 부산물인 유청을 분리시킵니다. 이제 수분 조절과 유산균의 양을 늘리기 위해 온도를 43도까지 높여주는데요. 밤에 근무하고 뭐 잠 못 자면서 근무하는 거 그런 것도 힘들지만 이 밤새도록 신경을 써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좀 사실은 좀 몸 중노동 이상으로 힘들죠. 혼자서 밤잠을 이겨가며 만들어낸 40,000리터의 결과물. 이제 치즈 성형 작업을 위해 커드와 유청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쉴 새 없이 작업대 위를 오가며 회전하는 정체불명의 물체. 치즈가 한 군데로만 뭉쳐있지 않게 골고루 펴질 수 있게 돌려주는 도단계예요. 네. 치즈 성형 작업은 섭씨 60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 치즈가 바닥에 달라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작업 직전까지는 교반기를 돌려줍니다. 야간 작업자가 퇴근하고 또 다른 작업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야말로 온몸을 꽁꽁 싸매고 작업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호시는 사람 피부에 나온 털이 제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표시를 착용하는 거고 고무줄이 형성돼 갖고 땀이나 이러는 게 제품으로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제품의 안전성 때문에 그런 거죠. 안전성 때문에. 예.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준비도 빼놓질 않습니다. 드디어 주간 작업자들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됩니다. 치즈 성형 작업대 앞으로 하나 둘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요. 작업량이 상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손을 놓고 작업대를 유심히 살피기만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래서 기다리기만 하시네요. 물이 빠져야죠. 너무 빨리 빠지면은 배수 부분에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빠져야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교반기가 회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청이 배출되기를 기다립니다. 작업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일사불란하게 교반기가 제거되고 나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먼저 양손을 깊숙이 넣어 응고된 알맹이 커드를 바깥쪽으로 모아줍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커드를 분리하기 위해선 작업용 삽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작업대 중간에 노란 액체인 유청이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이거 지금 하는 거를 무슨 작업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매팅이라고 그러거든요. 매팅이요? 네, 매팅. 분리되어 있는 체질을 한때 모아가지고 네. 이제 덩어리를 만들려고 하는 단계죠. 아직은 작은 알맹이에 불과하지만 작업자들의 반복되는 매팅 작업을 거쳐 치즈가 된다는데요. 유가공 부산물인 유청이 전부 빠져나가고 나면 이제부터는 치즈의 쫄깃한 질감을 만드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엉켜붙은 커드를 절단하고 뒤집고 다시 절단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해줍니다. 그래야 커드 속에 있는 수분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군요. 한 차례 매팅 작업이 끝나고 산도와 수분 조절을 위해 잠시 기다립니다. 자르고 뒤집는 작업이 다시 이어집니다. 지금 또 와서 또 자르시네요. 계속 뒤집어줘야 되거든요. 치즈가 잘 늘어나고 하기 위해서 뒤집어주는 거예요. 오늘 생산되는 치즈는 모짜렐라와 피자 치즈로 가공이 되는데요. 잘 늘어나는 치즈를 만들기 위해선 산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바닥 온도가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따뜻한 부분에다 해가지고 골고루 산이 올라가게끔 뒤집어줘요. 커드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며 쫄깃한 식감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다시 작업대로 향합니다. 계속해서 커드를 잘라주는데요. 이 과정을 수십 번은 반복해야만 잘 늘어나는 피자 치즈의 식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응고가 되게 하는 작업이에요. 사실 이거 갖다가 몇 번씩 또 자르고 엎어야 돼요. 치즈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산도에 따라서 제품을 이게 상품화가 될 수가 있고 안 그러면은 폐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체크를 해야 정확한 어떤 치즈가 나오는 거죠. 저희들이 원하는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 차례 매팅 작업이 끝나고 작업자들이 어디론가 일제히 이동을 합니다. 벌써 세 번째 매팅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한 번 하고 또 가서 또 하고 세 개니까 아유 이게 힘들고 운영 과정이 힘들어요. 오늘 작업량은 총 4만 리터. 총 12번을 옮겨가며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조건에서 한 4만 정도 처리를, 4만 리터 정도 처리하고. 매팅 작업은 치즈를 만드는 제조 공정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유청 배출부터 커드 블럭을 만들기까지 엄청난 힘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최악이에요. 여름에. 왜요? 여기에서 치즈 산을 올리기 위해서 스팀을 틀기 때문에 여기하고 바깥 온도하고 합쳐지니까 엄청 땀으로 목욕을 해요. 치즈는 각종 미생물과 세균에 민감해 작업자들이 흘리는 땀조차도 허투루 관리되지 않습니다. 자칫 매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요소들로 인해 공들여 만든 치즈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완제품 치즈를 만들기까지 작업자들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도 조절에 따라 길게는 1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매팅 작업. 드디어 총 12개의 작업대 위로 쏟아져 있던 커드를 모으는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야 잔뜩 굽혔던 허리를 쭉쭉 펴봅니다. 이거 수작업이에요, 수작업. 기계로 안 돼요, 이거. 계속 반복으로 해야 되니까 허리하고 팔이 좀 많이 아프죠. 매팅 작업이 끝나자 이번에는 작업대 위로 물이 쏟아지는데요. 또 어떤 작업이 이어질까요? 정제수입니다. 정제수. 치즈가 pH가 도달했으니까 pH가 더 못 올라가게 그럼 찬물을 넣어가지고 pH가 안 올라가게 이제 이렇게 찬물을 넣어줍니다. 산도가 높아지면 치즈가 부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적정 수치가 되면 차가운 물을 부어 식혀줍니다. 1시간 후 물이 빠진 작업대 위로 절단기가 등장했습니다. 3시간의 고된 작업으로 완성된 커드 블록들이 거침없이 잘려나갑니다. 이거를 다 하는 이유가 그 안에 기공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 거를 방지해갖고 제품의 무게를 유지할 수가 있어. 그러면 같은 모양인데 가벼울 수도 있고 기공이 풀면 그걸 갖고 막기 위해서 갈아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죠. 커드 블록의 공기를 빼내고 일정한 형태의 치즈 블록 모양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요. 이렇게 분쇄된 커드는 미생물 오염을 막기 위해 압축 공기를 뿜어내는 통로를 따라 다음 공정으로 보내집니다. 공장 내부의 이성관을 따라 잘게 잘린 커드들이 이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곳에서 섭씨 75도에서 80도 이상의 온수로 커드를 녹이며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잘 드러나는 자연 치즈의 성질이 이 작업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는군요.
또 매팅 과정에서 미처 제거되지 못한 유청을 한 번 더 걸러줍니다. 잘 네. 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은 매우 좋은 거죠. 뜨거운 물 갖다가 치즈를 스트레칭을 시키는 건 역할만 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야지만이 이제 완성된 성형기 이제 그 블럭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칭 과정을 거치고 나면 블록 성형기에 넣고 필요한 크기와 모양으로 치즈를 만듭니다. 이렇게 완성된 치즈는 물에 담가 식혀주는데요. 정제수가 아닌 소금물을 사용합니다. 그냥 먹으면 싱거운데 이제 소금에 이제 연지를 하는다고. 그럼 맛이 좀 좋아져요? 그렇죠. 아무래도 훨씬 좋아져. 치즈 특유의 이제 담백함이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담백하면서 약간 이제 짭조름한 맛이 나고. 소금물에 치즈를 약 1시간 정도 담가두면 치즈의 풍미와 보존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찢어갖고 잘 찢어져야지만이 제품이 좋은 거고, 만약에 제품이 안 좋다 그러면 이게 뚝뚝 끊어지는 거고, 이 정도면은 아주 훌륭하게 나온 거죠. 블록 모양의 치즈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약 1시간 정도 소금물에 담가 치즈에 간을 입히는 과정이 끝납니다. 오늘 하루 총 4만 리터의 원유가 작업자들의 고된 수작업을 거쳐 200g짜리 블록형 치즈 약 20만 개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게 우유를 바로 식혀 만든 쫄깃쫄깃한 치즈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치즈는 건조 과정을 거쳐 다양한 형태의 자연 치즈로 만들어집니다. 염지가 끝난 블록 치즈를 건조실로 이동시키는 작업자. 이곳에서 건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습도 80%와 섭씨 7도 이하에서 건조와 발효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치즈들은 이제 하루에서 한 6일 정도 이제 건조실에서 숙성하고 건조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진공 포장을 한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전달되도록 합니다. 치즈도 하나의 최고의 발효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치즈는 우유를 소화되기 쉬운 상태로 발효시킨 식품인데요. 이곳에서 발효가 끝난 치즈는 이제 마지막 포장 과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탄생됩니다.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는 치즈. 작업자들의 수백 번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면 맛볼 수 없었던 발효의 맛입니다.